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자동차 보험 약칭 관련해서 심평원 국정감사 결과 보고 받으셨죠? 예. 네, 인증된 6개 원외 탕전실 약칭만 인정하는 것인데 화면 보시는 것처럼 심평원 결정은 국토부 고시도 반하고 이 관계자 의견 수렴도 하지 않는 일방적 도중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청구 시 탕전실 이름을 입력하지 않아도 보험료를 지급함으로써 원외 탕전실별 보험 청구 금액을 확인할 수차 없는 엉터리 행정입니다. 따라서 복지부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관님, 예.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걸 보면 도대체 뒷배가 있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참으로 의아스럽습니다.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도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아니,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이미 답변 다 하셨고요. 약진 보험급여 청구 금액을 볼 때마다 자세히 등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증 원외 탕전시별 보험 청구를 파악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궁여지책으로 한 개 인증 원외 탕전실만을 이용하는 의료기관 현황과 청구액을 보니 자생이 압도적입니다. 의료기관 중 한 개 원외 탕전실만 이용되는 의료기관이 5월에 70.6%, 8월은 86.4%를 차지하고 있는데 청구 금액은 60% 전후를 입니다. 이 가운데 자생으로 추정되는 원외 탕전실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간수별로 51%이고요. 청구 금액은 58%로 매월 43억 이상이 자생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한번 관계도 한번 봐주십시오. 이런 관계 속에서 화끈하게 밀어주기 도덕행정의 뒷배는 이들의 밀접한 관계에서 비롯되지 않았는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국민께서 아마 이거에 대해서 이 표를 보시고 충분히 어떤 관계 속에서 누가 밀어주고 어떤 이상한 행정이 되고 있는지를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뭐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의료 개혁이나 연금 개혁이나 다 보건복지부 장관 책임하에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요. 의료 개혁은 이제 그 일부 의사 단체에서 여야 의정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 협의체에서 잘 논의해서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금과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여야 논의를 통해 가지고 합의안을 만들어 주시면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실제로 전공의나 의사협의회에서 참여한다는 의사를 뵙힌 게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네. 네. 다음은 백종원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자, 의사진행 발언 혹은 강선우 간사님. 존경하는 위원장님, 올해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반복된 엉터리 증인 불출석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10월과 오늘 23일에 걸쳐 총 5명의 증인에 대한 6번의 출석을 요청을 했습니다. 5명 모두 출석이 불가하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국회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에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은 지병으로 인한 치료로 출석이 어렵다고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정작 입원 사실 증명서에는 2024년 6월 21일부터 25일까지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대체 왜 10월 8일에 출석이 불가능한지 증명이 되지 않아 적어도 본인이 왜 출석이 불가능한 상황인지 입증 가능한 재료를 제출하는 것이 최소한의 성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19 타액 자가검사 키트 관련 임상 조작 의혹으로 수사 의뢰까지 된 PCL 관련 증인들 역시 대거 불출석했습니다. 2번이나 불출석한 김소연 대표는 불출석 사유서에 기술된 내용과 첨부한 증빙 자료의 내용이 다릅니다.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미국 국립연구소에 정시 초청되었다고 설명해 놓고 정작 증빙 자료는 본인의 대학 동문인 교수의 랩실로 황급히 초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대학 동문으로부터 초청 이메일을 정확히 언제 받았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즉, 갑자기 만들어낸 일정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9월 27일에 증인으로서 출석을 빼달라는 청탁 전화를 모 전 국회의원을 통해서 저에게 했었습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정식으로 그리고 진작에 이 출장이 계획돼 있었다면 그런 청탁 전화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식약처 국정감사 당시 PCL 관련 질의를 하자 대통령 취임식 특별 초청 등 본인의 페이스북 사진을 부랴부랴 삭제를 다 했습니다. 김소연 대표의 친동생인 김인규 PCL 전 CFO는 더 황당합니다. 그 식약처 국정감사 다음 날인 11일에 PCL에 사직서를 냅니다. 그리고 10월 29일까지 유급휴가를 사용합니다. 휴대폰까지 끄고 의도적으로 잠수를 탄 상태인데 친누나 김소연의 부재로 이 사표가 수리조차 되지 않아서 언제부터 사직이 불출석 사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임상 조작이 가능하도록 삼강의료재단을 소개해준 것으로 취재된 분당 봄플러스 의료법인 병원장 김필수 원장의 경우는 오후 12시 55분부터 1시까지 진료가 3건인데 1시에 수술도 또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해당 병원에 수술이 가능한 정형외과 의사 2명이 더 있습니다. 이 정도면 수술이 있어서 출석이 어려운지 출석을 하지 않으려고 수술을 옮길 건지 모를 지경입니다. PCL의 사회이사이자 경영자문위원인 항성윤 고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이미 소명을 다했다며 본인 마음대로 판단을 해서 불출석 사유를 적어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고의로 국정감사를 회피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네, 강선우 간사님은 그 해당 자료를 저희 의원실에 일단 좀 전달을 해주시고요. 김미애 간사님하고도 좀 협의를 해주십시오. 가급적 오늘 좀 결정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의사진행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자,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